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 16강으로 신강사주, 신약사주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강사주, 신약사주는 이 사주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강, 신약 이렇게 말하니까 개인적 건강에 대해서 건강한 사주, 약한 사주라고 잘못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 그것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단지 사주 명식에서 사주 원국이 신강한가 신약한가를 판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강 사주는 사주 원국에서 인성 비급이 식재관보다 기운이 강한 것을 신강 사주라고 하고, 신약 사주는 사주 원국에서 인성 비급이 식재관보다 그 기운이 약한 것을 신약사주라고 합니다. 그 다음 등령, 득지, 득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등령이라는 것은 일간을 기준으로 인성 비급이 월지에 있는 것을 등령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등령을 하게 되면 신강사주가 될 수 있는 기본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왜냐하면 월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하지만 등령만으로는 신강사주라고 단정하지는 못합니다. 다음은 득지입니다. 득지라는 것은 일간을 기준으로 인성 비급이 일지에 있는 것을 득지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득세입니다. 득세라는 것은 일간을 기준으로 일간, 월지, 일지를 제외한 5개 천간지지에 인성 비급이 있을 경우를 득세했다고 합니다. 득세가 학자들 간에는 5개 중에 3개 이상을 득세를 했다고 판단하시는 분도 있는데, 또 그래 했다고 해서 꼭 득세라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3개 이상을 득세라고 판단하지 않고 그냥 인성 비급이 있으면 득세했다고 그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등령과 득지를 하면 사주가 신강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등령, 득지, 득세로 신강, 신약을 바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등령과 득지는 분명하게 그는 신강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득지하고 득세가 신강하다 할 수 없고, 등령과 득세가 신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 용어를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사주 예를 보면 정미, 계묘, 갑술, 병인 사주가 있는데 등령을 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등령은 월지를 보게 되는데 월지가 같은 오행으로서 등령을 했습니다. 그 다음 득지를 했는가를 보면 일지가 술 재성인데 인성 비급이 아니니까 득지를 못했지요. 그 다음 득세를 했는가를 보는 거는 일간, 월지, 일지는 빼고 5개 천간 지지를 보는데, 사주 원국에서 보면 월간은 개수로서 인성이지요. 그 다음에 시지는 인목으로서 비견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득세를 했다, 2개가 득세했다 보면 됩니다. 다음은 신령, 실지, 실세를 알아야 합니다. 신령이라는 것은 월지에 인성 비급이 아닌 식재관이 있는 것을 신령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실지라는 것은 일지에 인성 비급이 아닌 식재관이 있는 것을 실지했다고 합니다. 다음 실세라는 것은 일간, 월지, 일지를 제외한 천간과 5개 천간과 지지에 인성 비급이 아닌 식재관이 있는 것을 실세했다고 합니다. 이런 용어들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강의를 들을 적에 등령, 득지, 득세를 했느냐, 신령, 실지, 실제를 했느냐, 이런 용어가 좀 중요하니까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신강 신약을 왜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신강 신약을 알면 용신을, 사주의 용신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 용신이라는 것은 사주 원국 8글자 중에 이 사주가 이 사주에 필요한 것을 용신이라고 합니다. 이 사주에 도움이 되는 것, 그것을 용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용신을 알아야 행운의 운에서 들어오는 운세를 분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주가 신강하면 식자관이 용신이 되고 신약하면 인성 비겁이 용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강하면 식자관이 사주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 신약하면 인성 비겁이 도움이 된다, 이 뜻이 되는 겁니다. 용신은 반드시 사주 원국 안에 있는 것을 용신으로 잡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신강하면 식자관이 용신이라고 했는데, 사주 원국에 없는 식신을 용신으로 할 수 없는 것이죠. 사주 원국에 없는 재성을 용신으로 할 수 없는 것이고, 사주 원국에 없는 관성을 용신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주 원국에 있는 식신을 용신을 하고, 사주 원국에 있는 재성을 용신을 하고, 사주 원국에 있는 관성을 용신으로 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용신을 알아야 대운 연운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신이 얼마만큼 중요한 건지를 알 수 있죠. 여러분이 사람들을 고객이 사주 보려고 오면 이 용신을 알아야 대운 연운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신의 판단이 잘못되면 운세 분석이 엉터리가 되어버리죠. 용신이 얼마나, 신강신약이 얼마나 중요하고 용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으실 겁니다. 사주를 볼 때는 가장 먼저 신강신약, 이걸 먼저 알아봐야 됩니다. 그럼 신강신약 사주는 판별을 어떻게 해야 되나? 판별법을 이제 소개를 드립니다. 이 신강신약 사주 판별법은 각 학자님들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소개를 드리는데, 이 학자님들마다 차이가 나는 부분이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 하면, 연주에 1점을 지금 주고 있는데, 어떤 분은 연주에 1점 주는 것을 0.5점을 주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0.2점, 0.3점을 주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주를 점수를 적게 주는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 이 연주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생 중에서 유학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이 유학이라는 것은 부모의 설하에서 자라니까 이 사주의 주인은 부모의 운에 많이 흡수가 되지요. 그러니까 운인 점수를 적게 주시는 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여기서는 같은 1점을 주었지만은 월지하고 일지를 점수를 3점과 2점을 줍니다. 월지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서 우리 사주명리학을 계절학이라고 하는데, 이 월지에서 계절을 나타내는 거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월지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월지가 봄, 여름, 여름과 겨울에 태어난 사람은 저우용신을 사용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일지는 배우자궁이라서 특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점수가 3.2점으로 크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럼 사주예를 보면 경자, 병술, 기해, 경호 사주명식이 있습니다. 이 사주를 보면 인성이 2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성이라는 것은 화가 되지요. 화는 월간이 병하고 시지가 오화로서 인성 2점이 점수가 주어집니다. 그럼 비겁은 월지가 이제 등령을 했지 않습니까? 같은 오행으로서 등령을 하니까 비겁이 3점을 주어집니다. 이 두 점수를 더하면 5점이 되지요. 5점이 되니까 5점 이상은 신강한 사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주예를 보면 기해, 정묘, 기축, 병인 사주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여명인데 월지를 먼저 보는 게 좋습니다. 월지를 보면 묘가
등령을 했지요. 등령을 했고 일지는 득지를 하지 못했습니다. 재성으로서 득지를 못했습니다. 그럼 득세를 했는지 보면 득세는 나머지 다섯 천간 지지 중에 연지가 해수로서 인성입니다. 득세를 했고 시지가 인목으로서 득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신강 신약의 판별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인성 비급이 5점으로서 신강한 사주가 됩니다. 5점이 어떻게 되냐면 등령을 했으니까 3점이 되고 연지 해수가 인성이고 시지 같은 오행이로서 그 1점이 돼서 그래서 5점이 돼서 신강한 사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신강하면 식재관이 용신이 되죠. 그러면 용신은 아무거나 다 되는 게 아니고 사주원곡 속에 있는 것이 용신이 되는데 용신 중에서도 일간에 가까이 있는 것이 용신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용신이 일간 바로 옆에 있는 정화가 용신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병화도 같은 그 화오행으로서 용신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정화는 식신으로서 식신이 재성을 생하는 토가 희신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는 화운과 토운의 운세가 좋아지는 사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강신약 사주는 이 신강신약이 구분이 정확하게 되지 않으면 용신이 틀려져 버립니다. 그럼 용신이 틀려져 버리면 행운에서 대운, 세운, 행운에서 들어오는 운세 분석이 완전 엉터리가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걸 잘 읽어보시고 다시 반복해서 공부를 해서 완전 숙달을 하셔가지고 사주 명리를 보는 순간 바로 신강 사주가 구분이 될 수 있게끔 숙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